자, 아마 437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참 예습하기 편해졌어. 예전에는 내가 절대 해석을 안 줬어. 왜 그러냐면 해석과 독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딱 보고 미리 이제 박스 안에 있는 문장 예문 보고 자기가 해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검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그 전체적인 온라인 진도도 훨씬 더 좀 더 빠르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 자, 6번 문제. 요게 요즘 바로 어려워진 수능의 진수야. 요 6번 같은 문장이. 이런 6번 같은 문장에 지난 시간에도 별표 치라고 했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해석의 5대 원칙. 에? 벌써 까먹었어? 노. 괜찮아. 저절로 다 기억나게끔 만들어준다라고 했어. 자, 봐봐. 해석의 5대 원칙 뭐라고 했어? 잠깐만. 첫 시간에 못 외우면 내가 은퇴한다고 했잖아. 나를 은퇴시키려고는 악마의 음모를 갖고 있구나, 너희들. 나쁜 사람들. 자, 봐봐. 자, 기본적으로 동사 찾고, 투부정사 대절 앞에 논리적 판단하고, 숨어있는 관계사절 포착하고, 분사 구문이 숨어있는지 확인하고, 자, 마지막으로 영어에서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할 때 필요한 쇠는 누구?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자, 그러면, 자, 6번. 동사 누구야? have found지. have found지? 자, have found가 동사로 찾았으면 주어도 찾는 건 어렵진 않아. 누구야? many지. 뭐 여기는 many people이 생략됐다고 봐야 되겠지? 많은 사람들은 have found. 찾아내고 발견한다라고 했어. 나보자. 자, 우리 find 동사는 찾다, 찾아내다, 발견하다라고 할 때 과거는 found. 과거 분사는 역시 found. 과거 분사로 이어지는 거지. 그거 말고 이런 동사가 또 있다는 거 챙겨줘야 돼. found가 있어. 동사로 found가 있어가지고 얘는 규칙 변화를 해서 ed가 붙는데 얘는 뭐야? 이건 여학생들이 좀 더 강할까? foundation. 똑똑. foundation. 세우다, 설립하다, 기초를 만들다. foundation에서 나온 거지. 일단 이 두 개를 구별하는데 왜 내가 여기서 멈췄느냐면 뭐뭐를 찾아내다지. 나도 모르게 find, found로 변하는 이 동사를 얘기를 할 때 나는 몇 형식을 선택했을까? 자, 형식 이론은 우리가 영어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그게 절대적 이론은 아니야. 자, 영어가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의 도움을 받는 건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어랑 동사만 나온 거 얘가 뭐야? 일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주어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컴플리먼트 이걸 보호라고 해. 그래서 이 보호가 주어의 신분이나 직업이나 성격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등호관계가 성립되면 얘는 몇 형식이라고 해. 이 형식이라고 하지. 반면에 주어는 은는 이가를 붙이지만 목적어는 을을 에게를 붙이지. 그리고 주어랑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등호관계가 성립이 돼 성립되지 않아. 성립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해? 삼형식이라고 하지.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have found 뭐뭐를 발견한다고 했어. 자, 중요한 거 on becoming rich에 괄호 열고 괄호 닫아. 자, 그러면 on ing라는 구문이 있어. on ing 본 적 있지? 안 봤으면 지금부터 배우면 되고 on ing는 하자마자야. 자, 이거 말고 또 누가 있어?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in ing가 있어. 뭐뭐 할 때가 있어. 이건 나중에 어떤 역할의 차이가 있는지 설명할 거야. by ing가 또 있어. 사실 고등학교 이상의 수준이 되면 논설문과 설명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든 본고사를 보든 영어 논고서를 보는 상황이 되든 토플이나 탭스를 공부하는 경우가 되든 요 두 놈을 더 친해져야 돼. 자,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할 때 뭐뭐 함으로써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자마자 뭐뭐를 발견한다고 했는데 을을에 해당되는 말이 지금 있어 없어? 뒤에 곧장 없지. 뒤에는 누가 있어? in Wales가 있지. 을을에 해당하는 말이 어디 있어? escape가 보이는데 왠지 모르게 낫에 동그라미 치고 벗에 동그라미 쳤어야 돼. 자, 칠판 본다. 이 두 개 같아 달라?
속으로 그러지. 야, 이 새끼야, 빨리 얘기해. 모르니까 배우러 왔잖아. 알고 있어. 자, 다른 놈이야. 사실은 우리가 요거 많이 배워. not only 나오고 A 나오고 but also 나오면 A뿐만 아니라 B조차도 라고 얘기를 하고 내 신형에서는 문장 전환, 서술형 문제로 이런 거 좋아하지. 이런 거 좋아해? 물론 이제 서술형도 단순한 문장 전환은 시험 문제를 안 내는 학교들도 꽤 돼. 자, A뿐만 아니라 B조차도 뒤에서 앞으로 순서 바뀌니까 사실 얘는 A도 긍정하지만 B를 좀 더 강한 긍정을 하는 거지.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야. 사실 전체적인 영어 흐름에서는. 그리고 얘는 not A but B야. A가 아니고 B이다지. A는 틀렸고 B는 만든 거지. 얘는 긍정 강한 긍정이지만 얘는 A가 틀렸고 B는 맞는다는 얘기지. 자, 세 번째 누가 있어? not A 다음에 without B가 있어. 얘는 뭐야? B 없이는 A 할 수 없어요. 이게 그 유명한 당신 없이 못 살아 공식이지. B 없이,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사실 살 수 있지 다. 다 잘 살더라고. 근데 B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자, 봐봐. 긍정 강한 긍정에서 B를 강조해. A가 아니고 B이다라고 할 때 B 강조해. B 없이는 A 할 수 없다. 수사적 기교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B를 강조하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TS랑 결합해. TS가 뭐야? TS가 뭐야? 책 제대로 예습 안 했구만. 책에 적혀져 있는데. 응? 자, 고등학생이 됐는데 주제문이요. 주제문이라는 것은 어떤 문장이 하나의 문단 단락을 이루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장에 대해서 다른 문장을 지배하는 문장이야. 내용적으로나 구조적으로. 그럼 그 주제문이야? 주제문을 주제문이라고 알면 좀 그렇잖아. topic sentence야. 싸가지 없게 느껴지지. TS야. 멋있잖아. 인생은 폼나게 살려고 공부하는 거야. 자, 가자. 그러면 자, 봐봐.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자마자 in wealth. 부자가 됐으니까 자기가 벌어들인 부의 속에서 escape from evil. 사악한 것으로부터의 from은 뭐뭐로부터지. evil, escape. 탈출구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됐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 돈을 벌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글을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문맥상 의미를 타고 들어가는 게 요즘 수능 영어, 농구술 영어의 진수야. 그러다 보니까 이 437에 나온 중요 구문 중에 한두 개가 평가원 시험 같은 데서 수능 같은 데서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사악한 그 행동으로부터 돈을 이제 많이 벌었으니까 도망칠 수 있는 탈출구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a new and worse from, 자, a new, 새롭고 worse는 bad, worse, worst지. 더 나쁜, it은 뭐를 가리켜? evil이지. 자신이 여태까지 저질렀던 것보다도 더 나쁘고 새로운 형태의 사악한 행동을 찾아낸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천천히 해석할 때, 자, 내가 왜 437은 옛날에 해석을 주지 않았냐면 그런 거 맨날 한글 외워봤자 의미 파악 못하면 점수 안 나와. 1등급 안 돼. 영어 1, 2등급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더구나 고1, 고2 때 나오는 1, 2등급은 의미도 없어요. 1등급, 2등급 안에 못 들어가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위협받고 있는 게 일반적인 수능의 진실이야.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이 됐을 때는 숫자가 좀 줄어들 거야. 경쟁자의 숫자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전체 수험생들의 숫자는 줄어들겠지만 대학의 정원도 같이 줄어드는데? 그치? 자, 봐봐. 부자가 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벌어들인 부에서 자신이 여태까지 저질렀던 사악한 행동으로부터의 탈출구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악한 행동에 새롭고 더 나쁜 형태를 찾고 있다. 그럼 뭐야? 돈을 벌면 벌수록 욕심이 점점 더 커지고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지. 이 사람은 그런 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의 글이라는 거 챙겨주는 것까지가 독해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치? 내가 문법을 공부하고 단어를 공부하고 그런 것은 이런 수준의 글들을 읽었을 때 자연스럽게 자기 머릿속에 논리적 판단력과 생각이 떠오르게끔 만드는 거야. 이 글은 비판적인 글이지. 그러면 부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 정립할 것을 요구하는 글이 그 뒤에 따라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는 것도 중요해. 아니면 정당한 방식으로 부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글이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지.
이런 추리력과 판단력을 바로 나한테 배워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7번 들어간다. 7번. 자, 역시 동사 찾아봐. 동사 누구야? 동사 누구? recorded? 부담스러운데? celebrate지. celebrate야. 자, celebrate인데 그러면 주어가 이렇게 길어? 자, 우리 주어 앞에 쓸데없이 나와가지고 동사, 주어, 도치 구조 만든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하는 게 있었어. 그게 뭐였지? 4개? 자, 이제 정리를 걱정하지 마. 외울 게 한꺼번에 너무 많으니까 막 부담스러운 거지. 437의 최고의 장점은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야.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이 앞으로 치고 나가면 동사, 주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야. Long before the dawn of recorded history. recorded history 하면 역사가 기록된 거야. 보통 이제 3, 4천 년. 기원전 2000년 경부터 역사가 기록되기 1000년, 2000년 전부터 이집트인들의 기록부터 기록이 됐다고 보는 거니까 기록된 역사에 도는 새벽이니까 여명. 자, 역사가 기록되는 그 시작의 순간이 있기 훨씬 전에 인간들은 celebrate, 기념해 왔다라고 했어. 뭐를? Harvest of their crop. 자신들의 곡식을 수확하고 추수한 것들을 기념해 했다는 거지. 자, 이걸 보통 우리가 무슨 행사라고 해? 봐. 영어를 읽으면서 아직 모국어 수준으로 안 간 거야. 영어가 영어로 안 떠오르는 거야. 자, 무슨 행사? 동해나 옥저 같은 데에서 우리나라 동해 옥저의 역사 기록된 거 없어. 단군 왕검 시대에도 뭐를 했어? 하늘을 향해서 제천 행사를 지냈다라고 하지? 그거잖아. 그게 제천 행사가 키워드로 딱 떠올라야 돼. 응? 자, 3학년들한테 물어봐. 이미 수능 영어에 고난도, 서울 지역에 그래도 들어본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거의 언어 영역의 비문학 수준의 소재, 그런 수준의 영어 글들이 딱딱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생각이 명징하게 정리돼야 돼. 자, 대한민국에서 구문독해를 내가 만들었어. 내가 창시자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내 구문독해가 최고라고 얘기를 해. 왜? 사람들은 구문독해 형식적인 것들만 흉내를 냈지 예문을 고르는 기준과 그 수준은 천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오케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느냐가 3학년이 됐을 때 운명을 완전히 가르게끔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어쨌든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이 레코디드 히스토리까지 치고 나가고 휴먼이 주어고 셀러브레이트 동사, 곡식을 수확한 것을 축하하고 기념했었다. 제천 행사에 관련된 글이라는 거 주제, 제목, 소재 기억나고 당연히 단락의 전개 방식인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했고 농경사회에서 어떻게 했다는 게 나오겠지. 자, 이것도 몇 형식이야. 을를로 처리한 3형식을 선택한 거지. 우리도 모르게 형식을 구별하면서 해석하게 돼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8번. 유스트에다 밑줄 쳐. 자, 유스트가 있어. 자, 예전에는 유스트와 우드를 구별하는 게 일반적인 설명 방식이었는데, 자, 유스트나 우드를 해가지고 유스트는 예전에 뭐뭐 했었다. 우드는 뭐뭐 하곤 했었다. 그래서 규칙적 습관, 불규칙적인 습관이나 상태, 뭐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건 전부 다 옛날 용어야. 오늘날에는 유스트는 예전에 뭐뭐 했었다야. 예전에 우리 집에는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그럼 지금은 나무가 없다는 거지. 즉 이른바 현재랑 과거를 대조하는 시간상의 대조 효과를 노려. 거기 포인트라고 된 부분에 today, 오늘이라고 하지 마. 오늘날 now. 오늘날 뭐뭐하다 used, 예전에 뭐뭐 했었다. At first, 처음에는 그녀가 좋았어요. At first, 처음에는 그녀가 좋았어요. 지금은 꼴보기 싫어요. 그런 얘기잖아. No longer. 더 이상 앨리스는 여기에 안 살아요. 그럼 예전엔 살았다는 얘기지. 자, recently 최근에, once는 옛날 예전에는, in the past 예전에는, previously 예전에는, currently 현재에는 이런 말들은 과거랑 현재를 시간상의 대조 효과를 만들어주는 글이기 때문에 put이나 however가 똑같이 역접 효과를 발휘해. 이런 걸 나는 뭐라고 한다? 역접 비교 대조 중에서 시간상의 대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자, 문제는 얘는 그렇게 써. 근데 얘가 있어.
두 개가 어떻게 달라? 자, 얘는 used to go, 얘는 비동사들이 있지. 얘는 to 다음에 ing가 나왔어. ing가 나왔다는 얘기는 동명사, 전치 다음에 동명사, 전치 다음에 동명사 이런 노래 나중에 우리가 할 거야. 자, 얘가 전치사라는 거예요. 반면에 얘는 이걸 우리가 부정사라고 불러. 그러면 얘는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야. 얘는 전치사 투니니까 방향이야. go to school 그렇잖아. 가고 또 갔으니까 눈 감고도 갈 수 있다. 익숙하다야. 잠깐. 예전에 뭐뭐 했었다. 시간생에 되죠. 익숙하다.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이 두 개를 비교해봐. 고등학교 이상 영어에서 come은 3을 주어랑 결합하면 생겨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지. 자, 얘 같은 경우는 앞에 사람이 주어가 주로 오기 때문에 익숙하다는 뜻이 많이 만들어지고 얘는 주로 사물, 한자말이야. 한자로 쓴 거야. 사람, 사물, someone, something. 영어 책에선 영영사전에선 someone, something이라고 구별을 해. 오케이? 예전에 이 근처에는 자, 오래된 어크처리 떡갈나무가 있었다. 그럼 지금은 없단 얘기지. 즉 어떤 장소인지는 모르지만 과거를 회상하는 순간의 장소에 돌아와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지. 그렇게 그를 추리하고 판단하라는 거야. 오케이? 자, 7번 넘어간다. 9번. 자, 118페이지 9번으로 넘어가서 동사 찾아봐. 동사 누구? 동사 누구? 잊었지. 자, 비동사. 첫날 첫 수업에서 우리 얘기했지? 비동사 세 가지 뜻 뭐라고 했어? 있다, 이다, 되다. 자, 주어가 누구야? telling a little lie. 자, telling a little lie. 아니, 내가 실수했네. telling a little white lie. white lie. 자, 동명사가 주어가 된 거야. 투부정사나 동명사는 영어 문장에서 주어가 될 수 있어. 그 정도만 지금은 기억해. telling a little white lie. 자,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봐라. 요것도 알아둬. 뭐 못 느껴? 내신형 문제에서 좋아하는 문제야. 거짓말은 진실은 하나고 거짓은 여러 가지라고 보기 때문에 부정관사, 정해지지 않았다, 부정이야. 정관사 쓰는 거야. 진실은 하나, 거짓은 여러 가지. 오케이? 근데 화이트 라이가 뭐야? 자, 책 미리 예습한 사람 알 거야? 흰색 거짓말이 아니라 선의의 거짓말이야. 일반적으로 자, 영어는 백인들에 의해서 앵글로색슨 계열에 의해서 발전했기 때문에 흰색에 대해서는 뭐 백설공주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묘사가 많이 넣어. 화이트 스노우 같은 표현을 쓰잖아. 반면에 거기 봐. 화이트 라이, 선의의 거짓말, 블랙리스트, 도서 금지 목록이지. 블랙메일, 검은색으로 메일 보내는 거 아니야? 블랙쉽. 자, 쉽이 뭐야? 쉽. 양이지. 자, 검은 양 본 적 있어? 거짓말 하지 마. 산 양은 검은색도 있어. 다만 우리가 흰 양만 떠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 같은 데서 항상 양을 그릴 때도 흰색의 흰 양을 그렸기 때문에 그래요. 검은 양이 있어. 검은색이라고 뭐 완전히 시꺼먼 검은색은 아니지만 회색에 가까운 그런 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들 무리에서 검은 양 한 마리가 있어. 거기 봐봐. 골칫덩어리 문제아가 되는 거지. 자, telling a little white lie. 약간의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은 sometimes 때때로 preferable 더 선호된다. 우리 기억나. 뭐냐면 prefer이란 단어는 선호하다, 좋아하다인데 자, 라틴어에서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prefer, junior, senior 이제 나중에 보게 될 거야. 이런 단어들은 than 대신에 to를 써서 B보다 A를 더 좋아하다지.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preferable은 able이란 형용사 전미사가 붙으면서도 to를 그대로 가져간 거야. 그치? 우리 기억나잖아. attend to, pay attention to 똑같이 쓴다고 했잖아. 그렇잖아. preferable 쓴 거야. to에다 동그라미 치고 telling absolute truth 절대적인 진실만을 말하는 것보다 자 여기 봐. 보이지? 언어가 어에다 동그라미 치고 더에다 동그라미 쳐.
요게 아주 지저분하지만 내신에서 꼭 이런 거 낸다. 응? 교과서를, 왜냐면 보통 1학기 중간고사는 거의 다 교과서 다 외워요. 응? 보통 1과 2가 3과 정도 분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외우는 아이들 사이에서 변별력으로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냐면 내신이 지금 절대평가가 아니잖아.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너희들까지는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니까 1등급을 몇 % 안으로 줄여야 되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오케이? 자, 약간의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항상 절대적인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때때로는 preferable, 더 선호되어지고 좋아질 수 있다지. 선호되어지고 좋아질 수 있다지?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거짓말을 항상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sometimes를 썼으니까. 친구가 어떤 옷을 사갖고 와서 이 옷 멋지지 않냐? 야, 거지 같아. 진실은 그렇더라도 친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약간의 거짓말 할 수도 있지. 알아두라고. 오늘날, 자, 현대 영어에서 아마 제대로 된 영영사전을 찾아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B보다 A를 선호하다, 더 좋아하다라고 할 때 현대 영어사전, 영영사전에서는 아예 표준 예문으로 than이 나오고 있어요. 이 두 개를 공식적으로 다 인정해. 다만 내신에서는 true가. 오케이? 이런 미묘한 차이들도 기억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 자, 10번. 자, 좀 난이도 있어. 동사 찾아봐. 동사 누구? To find? 아니잖아. He may ask? 누구야? is지. 자, 영어는 주어는 길고 동사가 짧고 주어는 항상 여러 가지 모양이나 형태를 쥐고 나타나기 때문에, 자, 띄고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동사를 찾아서 해석의 실마리 열자고 했지.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대빵 동사가 누굴까? 응? 고등학교 이상 영어에서 비동사. 그 중에서도 is야. 주어는 길고 동사가 짧은데, 자, 아까 우리 어떤 얘기했어? 자, 기본적으로 동명사 주어가 될 수 있다라고 했지. 여기도 지금 투부정사가 주어가 된 거야. 그리고 투부정사 두 개가 오아를 매개로 해서 이어지고 오아 다음에 또 뒤에 목적어 두 개가 이어지고 있어. 그러면서 is가 나온 거야. 그치? 자, 오아 같은 우리 이런 접속사, 무슨 접속사라고 해? 등위 접속사. 앞부분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그 뒤에도 동명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투부정사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을 등자에 등위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봐. A stranger. 이때 stranger가 뭐야? 이상한 사람이야? 자, 그럼 얘는 뭐야? I'm a stranger here. I'm a stranger here. 난 여기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이때 stranger는 이상한이 아니라 낯선 사람이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같고 영어의 끝까지 가려고 하면 망해. 자, 낯선 사람이 a street, 길이나 스트리트하고 레일 스테이션이 평행 구조로 또 이어지지. 그치? 철도역을 찾는 것을 도와주거나 또는 any question, 어떤 질문. 이때 he는 누구야? 그 낯선 사람이 할지도 모르는, 자, he may ask 역시 관계사절 여기 들어가 있지. 두 줄 넘어가는 문장에 관계사절이 있는지 꼭 찾아보자라고 해서 그가 던질지도 모르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은, 자, 난 미얼리에다 동그라미 치고 버셋 동그라미 쳐.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나데이 법비야? 나데이 법비야? not only A but also B야. 미얼리가 붙었으니까 only 대신이지. A뿐만 아니라 B조차도 as well에 밑줄 쳐. 자, 이게 바로 내신이야. 이게 바로 내신에서 이렇게 내는 거야. 자, 학교 교과서 연습 문제는, 자, 내가 실수할 뻔했다. 이렇게 나왔어. not only 나오고 A 나오고 but also B가 나왔어. 그리고 자, 우리 뭐라고 얘기했어? as well as로 바꿔서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근데 이번에 지금 여기 나온 것은 난 merely 응용시키고 난 뒤에 but 다음에 B 나오고
as well이 따라 붙었지. 이게 빈칸 넣기 문제 같은 데서 출제 원리야. 437은 기본적으로 내신, 수능, 농구술, 영어까지 다 방어할 수 있게끔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진 거야. 왜 그런지 모르지. 내가 97, 98년 정도에 437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했지. 대한민국 영어의 커리큘럼을 바꾸려고 했던 거야. 올해 아마 또 다른 시도를 내가 할 거야. 대한민국 영어의 커리큘럼을 또 한 번 바꿔볼 건데, 왜냐면 그 전에 95, 96년에는 본고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본고사가 언젠가는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내가 이미 포석을 깔고 있었던 거야. 그때마다 설명의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오케이? 자, 그러면 낯선 사람이 길을 찾거나 철도역을 찾는 것을 도와주고 그가 물어볼지도 모르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은 polite, 예의 바른 행동일 뿐만 아니라 또한 친절한 행동이기도 하다는 거지. 즉 낯선 사람에 대한 친절함을 강조하는 거지. 우리 얘기했어. A뿐만 아니라 B조차라고 할 때 병렬적으로 A, B가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우리는 문장 전환하면 잠깐만 얘기하겠지만 B의 강조의 주안점이 두는 거야. 그치? 예의 바르다는 것은 내적인 거야. 내가 예의 바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남에게 호의를 베풀지만 내가 착한 사람이란 걸 얘기하는 거지. 친절은 남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베푸는 거지. 오케이?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기억을 해줘. 자, 평행구조 묻는 문제 꼭 기억을 해둬. 자, and나 but이나 or 다음에 앞에 투부정사가 나왔으면 그 뒤에도 투부정사. 그래서 등이 접속사야. 앞에 동명사가 나오면 뒤에도 동명사. 그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둬. 자, 탭스 쪽 영어는 좀 변화가 좀 있어. 그 다음 11번. 자, 11번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또 문법 발견의 논리야. 11번에 들어가서 일단 동사 찾고, 동사 찾는 거 어렵지 않을 거야. 왜? 긴 주어 짧은 동사에서 대빵 누구라고 했어? 비동사. 그 중에서도 is라고 얘기했지. 자, 어떤 문법이 들어가 있나 봐. 그리고 그 문법이 왜 나에게 해석을 꼬이게끔 만들어? 애들은 문법 따로 독해 따로 하는데 437은 문법, 단어, 독해가 통일되는 거야. 자, 동사가 누구야? is지. 문법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 as 원급 비교 구조 기억나지? 자, 우리 내신에서 뭐 쉬운 영어 공부할 때 이런 거 배워. 자, 생각을 해봐. 요거로 as 원급 비교를 배웠어. as 원급 비교야. 중간에 형용사나 부사 들어가는 거. 근데 실전에서 이런 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실제 우리가 내신을 보든 수능을 보든 농구술 영어를 보든 본고사를 보든 이런 거 나오겠어? 안 나와. 그리고 질문. 앞에 있는 as와 뒤에 있는 as 중에 누가 중요해? 누가 중요할 것 같아? 해석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문법으로 다른 문장을 미국인들처럼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할 때 앞에 있는 as가 중요해? 뒤에 있는 as가 중요해? 예습한 사람 미리 알겠지만 뒤에 있는 as가 중요해요. 뒤에 있는 as가 얘를 우리가 비교하는 거잖아. 그와 나를 비교하는 거지. 뒤에 있는 as에다 동그라미 치고 뒤에 있는 as는 비교의 대상을 받으면서 뭐뭐처럼 뭐뭐만큼. 뭐라고 했어? 뭐뭐처럼 뭐뭐만큼. 자, 다 적혀져 있네. 그럼 봐봐. 자, $1,000. $1,000는 nothing에다 no 동그라미 쳐. no가 나오면 무조건 동사 부정이라고 적어. nothing이 되든 no one이 되든 no가 붙어있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동사 부정이라고 적어. $1,000는 이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다야. 또 somebody. 뒤에 있는 as에다 동그라미 치라고 했지? 뒤에 있는 as는 뭐야? 뭐뭐처럼 뭐만큼. 그처럼 rich 부자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지. 응? 그럼 여기서 글이 끝날까? 그렇지만 그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뭔가란 얘기가 나올 것 같지? 응? 여기서는 그냥 주제문을 암시하는 것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정리한다. as 원급 비교 구조가 나왔을 때 앞에 있는 as가 중요하지? 누가 집중 안 하고 있어? 응? 뒤에 있는 as 중요하고 비교의 대상 뭐뭐처럼 뭐뭐만큼. 자, 그 다음 12번 들어가. 12번 동사 찾아봐. 신? 자, 신은 she, so, 신으로 변하는데
캔낫이지. 자, 여기서 동사 찾는 원칙 하나 알아둬. 요령이라고 생각하면 돼. 동사가 안 보일 때 첫 번째, 시제를 갖고 판단하면 도움이 돼. 대체로 영어는 현재, 과거, 시제가 섞여 있을 때 현재가 전체 문장의 동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건 왜냐면 일반적으로 주절의 동사가 과거면 나머지 종속절의 동사는 과거나 과거 완료밖에 못 온다는 이른바 시제의 일치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야. 두 번째, 영어에서 동사랑 찐득이처럼 붙어 다니고 싶어하는 두 놈이 있어. 항상 난 동사 옆에 있을 거야. 항상 난 동사 옆에 있을 거야. 라고 노래 부르는 놈이 있어. 누구야? 말 그대로 조동사. 이게 전체 문장의 동사에 많이 붙어. 동사가 여러 개 나올 때.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지. 특히 빈도의 부사. 기억나?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순간. 기억나? 조비리이랍, 조비리이랍, 조비리이랍.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빈도의 부사가 위치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 often, sometimes, always, seldom. 기억나? 근데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부사라고 하면 돼. 부사가 동사랑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 세 번째, 우리 첫날 첫 수업에 동사 뒤에 ing 붙거나 동사 뒤에 ed 붙은 거 우리 뭐라고 한다고 했어? 규칙 변화할 때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고 호칭을 붙인다라고 했지. 자, 물어보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얘네들이 앞에 비동사나 해부동사가 없을 때 품사적으로 동사야, 동사가 아니야? 동사 아니야. 앞에 비동사가 있어서 진행형을 만들거나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가 나와서 수동태를 만들지 않는 한, 해부동사 다음에 pp가 나와서 현재 완료가 되지 않는 한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단독적으로 나오면 얘네들은 형용사예요. 잠깐 여기서 조심해. 품사라는 거는 고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그 단어가 문장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야. 뭐라고 했어? 품사라는 것은 그 단어가 문장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야. 동사 뒤에 ing 붙고 동사 뒤에 ed 붙어서 규칙 변화로 끝났는데 앞에 해부동사나 비동사가 없으면 앞뒤에 있는 어떤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형용사야. 이게 동사 찾는 원칙이야. 그러면 자 봐봐. 그래서 이거 기억나잖아. 기억나지? 요 전체가 얘를 꾸며주는 거지. 탐이라고 불려지는 어떤 꼬마지. 탐이 부르는 게 아니지. 꼬마가 탐을 부른 게 아니지. 탐이라고 불려진 한 꼬마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In the same way, 중요 단어. 마찬가지로. In the same way가 나오면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은 뭐? 거의 등호 관계지. In the same way 전체 네모치고, 자, 이런 연결사는 형광펜 칠해도 좋아. 전체 네모치고 등호 표시. Most of a star. 별들의 대부분인데 이때 신. 자, 우리 시 어떻게 변한다고 했어? 시, 소, 신. A, B, C형이지. she saw 신, she saw 신. 그러면 얘가 보는 거야, 보여지는 거야? 보여지는 거지. 위드가 수단인데 ordinary telescope, ordinary, 일반적인, 평범한, 보통이지. 보통의, 이때 ordinary의 반대말이 뭐야? 자, 우리 이런 거에 꼭 약해. usual의 반대말은 뭐야? unusual이에요. 그치? normal, 정상적인 일반적인 것의 반대말은 뭐야? abnormal이야. 비정상적인, 접두사가 AB로 바뀌었지. 자, ordinary, 반대말이 뭐야? 얘는 이상하게 extra를 써요. extraordinary를 써요. 오케이? 제일 쉬운 게 on 쓰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출제위원이고 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봐. 이런 거 내고 싶은 거지. 그치? 보통의 망원경을 통해서 신이니까 보는 별들의 대부분은 cannot be heard. 들을 수 없다라고 했어. 뭐로? 라디오 텔레스코프. 이때 라디오에다 동그라미 쳐. 자, 지금 내가 고등학교 영어 가르치고 너희들을 상위 1%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마주하는 것도 영광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알게 된 것이 내 삶의 영광이 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만난 거지. 근데 내가 고등학교 이상 영어에서 칠판에 라디오를 썼어. 고등학교 이상 영어에서 스테이션을 썼어. 응? 고등학교 이상 영어에서 위를 썼어. 칠판에 이코노미를 적었어. 인더스트리를 적었어. 기프트를 적었어. 자, 게임이란 단어를 적었어. 지금 칠판에 적은 단어들. 오씨, 너무 어렵지? 태어나서 처음 본 단어들이지. 진짜? 아이씨,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자, 라디오가 뭐야? 고등학교 이상 영어에서 라디오가 나오면 무선 전파가 먼저 떠올라야 돼. 스테이션도 물론 아까 레이웨이 스테이션이 나왔지. 역도 중요하지만 방송국이란 뜻을 더 챙겨놔. 스테이션. 윌은 미래조동사 윌 말고 자, 의지, 의사 또는 죽은 사람의 의지, 유언, 유언장이 있어. 뭐라고 했어? 의지, 의사, 유언, 유언장. 유언, 유언장이란 뜻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배신당하는 거야. 자, 이코노미. 경제 모르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 이코노미가 뭐야? 이때 이코노미는 절약이야. 절약이야. 인더스트리. 산업 말고 근면. 근면이라는 뜻을 아는 게 중요해. 자, 기프트. 기프트. 밑에 다 있어. 이건 뭐야? 선물이 아니고 재능이라는 뜻으로 수능에서 거의 더 많이 나왔어. 게임. 물론 수능에서 게임으로 뜻도 나와. 얼마 전에 뭐로 냈어? 사냥감이란 뜻으로 냈어. 자, 적을 준비, 외울 준비. 밑에 다 있어. 밑에 다 있어. 책 밑에 다 있어.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이 진실이야. 무선 전파, 방송국, 의지, 의사, 유언, 유언장. 뭐라고 했어? 의지, 의사, 유언, 유언장. 이코노미, 절약, 인더스트리, 근면. 자, 기프트, 재능, 게임, 사냥감. 자, 그럼 봐봐. 마찬가지로 보통의 망원경에 의해서 보여지는 별들의 대부분은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 heard, 듣다라는 사전적 의미로서 해석해야 돼. 문맥상 포착할 수 없다야. 포착할 수 없다지. 그럼 앞부분에 뭐가 나왔겠어? 순서 배열 문제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앞부분에는 전파 망원경의 전파가 포착된 것은 일반적인 가시광선 우리가 보는 망원경으로는 볼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겠지. 같은 계열의 말이 나와야 되니까.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 들어가자. 잠깐 쉬었다 들어가자. 자, 13번으로 들어가는데, 자, 이 13번 예문 옛날 얘기 하나 해줄까? 13번 예문을 뽑은 지 꽤 오래됐어. 근데 이 예문이 대성 모의고사에서 3학년들이 보는 대성 모의고사에서 첫 문장이 그대로 원문 그대로 나오더라고. 좋은 글은 같이 다 보이는 거야. 봐봐. 13번. 좀 까탈스러워? 사실 단어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지. 13번. 자, 동사 누구야? 동사 누구야?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야, 여기 지금 워즈가 두 개야. 두 개.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지. 자, never once. 자, never에 내모치고 이렇게 부정어가 앞으로 나가면 도치 구조가 만들어져. 도치 구조가 만들어져. 단 한 번도 in the old years. 또 더군다나 뭐까지 치고 나갔어? 시간, 장소, 이유, 방법까지 치고 나갔지? 봐, 이제. 저절로 외워지지? 같이 따라하게 된단 말이야.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도 벌써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거 느껴지고 있지? 자, I was at school. 비동사 있다, 이다, 되다 중에 at school이란 장소의 표현과 결합했으니까 있다지. 내가 학교에 있는 기간, 그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자, was there인데 자, 본다. 우리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 there is there라 구문이 있어. 자, 사실은 there is there라 구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단복수를 결정짓는 놈은 뒤에 있는 얘가 주어지. 사실 앞에 있는 there는 그래서 문법적인 용어로 우리가 유도부사라고도 얘기를 해. 근데 의문문을 만들 때는 원래 의문문의 원칙이 뭐야? 동사 주어 어순 만드는 거지. 부가 의문문 만들 때도 isn't there로 해. 조심해. 단복수를 결정하는 주어는 여기 있지만 마치 주어인 양 흉내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로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도부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알아둬. 이런 문법 용어 많이 알면
과외할 때만 도움돼. 과외할 때만. 대학생이 돼서. 오케이? 자, 봐봐.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용어에 치우친 문법적인 것에 매몰돼가지고 실제로 영어 실력을 끌어올리는데 소홀히 하면 안 돼. 데어리지 데어라 구문이니까 내가 학교에 있었던 그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was there any general discussion? 그 어떤 일반적인 토론과 논의도 없었다지. 자, never과 any가 결합해서 not과 any가 결합하면 any는 뭐야? 완전 부정. 전혀 없었다는 거지. about career. career. 자, 얘가 뭐야? 자, 한 가지 물어볼게. 자, 역시 마찬가지야. 고등학교 이상 영어에서 라디오 물어보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했어? 무선 전파, 스테이션, 방송국. 자, 유일, 유언장, 이코노미, 절약, 인더스트리, 근면, 기프트, 재능, 게임, 사냥감 떠올라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자, 그럼 마찬가지로 직업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대한민국 영어의 슬픈 현실. 응? 레비스토러스의 슬픈 열대랑 똑같은 거야. 응? 자, 지금 그 고1 수업에 대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지금 비상이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스카이 프리패스라는 자, 스카이 패스포트 뭐 그런 강좌를 기획해. 사실 내가 지금 강의하는 대치동에서는 그 강의들은 일반적인 애들은 못 들어. 성적이 나오는 애들만 들어. 그런 독특한 강의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고1, 고2 때 자기가 뭐 탭스를 통해서 영어 실력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사람이든 어쨌든 서울대, 연대, 고대를 목표로 하거나 의대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전혀 다른 영어학습 커리큘럼을 배치하는 그리고 그거에 걸맞는 강좌들을 지금 준비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아직 기획 단계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내가 레비스토르의 슬픈 열대 이런 얘기를 할 거야. 특히 그런 수업에서는. 레비스토르의 슬픈 열대를 모른다. 그럼 서울대, 연대, 고대 못 가. 이과도 못 가. 고3 애들이 그러더라. 너무 문과적인 소재가 나와서 이과가 불리한 거 아니냐고. 아니 그러면 수학을 보고 있는데 문과가 불리하지. 마찬가지라는 거야. 어느 영역에서 이미 여러 가지 소재가 다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자, 잡이 떠올라. 고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초딩한테 물어봐도 잡이 떠올라. 사실 고등학생 틱하려고 하면 occupation이 떠올라야 돼. 내가 종사하고 있는 일, 직업이라고 얘기를 해. 이거 직업이야. 그 다음에 자, vocation이라는 단어도 떠올라야 돼. 그 다음에 calling이라는 단어도 떠올라야 돼. 근데 지금 책에 있는 것처럼 이 두 개는 어근적으로 느낌이 달라. 어원적으로 느낌이 달라. 보이스, 콜, 부르는 소리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직업을 선택했다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직업이란 뜻 이면에 감추어진 이면에 맥락적으로 내포된 의미가 또 다른 게 있어. 자, 직업, 천직, 소명의식.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천직이나 소명의식을 갖고 그 직업에 임할 때는 vocation이나 calling을 쓸 수 있어. 반면에 프로페셔널이지. 우리 프로페셔널이라고 하지. 전문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사자 붙이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사, 학원 강사. 학원 강사는 성적 올리는 데는 귀신이니까. 자, 프로페션. 전문직 직종이야. 그 다음 커리어도 마찬가지야. 커리어도 아무 때나 커리어 쓰는 거 아니야. 학교 앞에서 떡볶이를 몇 년 동안 팔았어. 그럼 자, 커리어 우먼이야? 아줌마 커리어면 끝. 그래? 저주를 퍼붓는 거지. 그거는. 커리어는 직업이나 경력, 전문직 직종에서 주로 많이 쓰는 거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내가 학교 다니는 그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직업에 관한 그냥 일반적인 직업이 아니지.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전문직 직종들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이나 논의가 없었다. 이게 문장에 대한 해석이야. 독해는 뭐야 그러면? 학교 교육에 있어서 뭐의 중요성? 대조사례의 기법이야.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시켜서 나에게 그게 없었던 게 오히려 대학에 들어와서 문제였다라고 하니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직업교육, 자기의 미래의 비전에 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설득하고 싶은 부정적 사례, 대조 사례를 쓴 거지.
그냥 예시만 공부하는 게 아니야. 수능 그렇게 천박하게 공부하지 마. 나도 대한민국에서 아마 내가 가장 많은 영어책을 갖고 있는 사람일 거야. 우리 집에 있는 책만 해도 2만 권이 넘어요. 영어에 관한 독해 이론에 관한 책을 보지 않은 게 없어. 거기에 맨날 이그젠플 나와요. 이그젠플로 뭘 가르칠 수 있는데? 별거 못 가르쳐. 지금 부정적 사례, 대조 사례라는 기법 기억을 해도.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work of life나 트레이드 같은 단어도 있지. 자, work of life는 수능에서 나온 뜻이야. 그것도 형광펜칠해. 이 책 아니면 구경 못해. work of life와 트레이드 같은 단어도 전부 다 지각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이라는 거. 자, 비동사가 장소의 표현과 맞붙었으니까 있다, 이다, 되다 저절로 복습되고 반복돼. 이게 437의 괴력이야. 자, 그 다음 14번. He left his wife a pretty fortune. 자, 여기서 형식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거야. 자, 주어 다음에 동사만 나오고 뭐 여기에 시간이나 장소 같은 것이 따라붙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만 나오면 일형식이라고 했어.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컴플리먼트 보호가 나오면 우리 밀형식 이형식이라고 얘기를 했어. 반면에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면 주어는 우리가 우리말로 은는 이가라는 말을 붙이고 목적어는 을을이나 애게를 붙이지. 자, 그러면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이렇게 본 적이 있을 거야. 이렇게 본 적 있지. 자,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앞에 있는 거 간에게 직을 간에게 직을 간에게 직을 앞에 있는 것을 indirect object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 이걸 direct object라고 직접 목적어라고 하지. 본 거 기억나지? 자, 그런 맥락에서 live를 접근해봐. live 무슨 뜻? 자, 세 가지 뜻이야. 떠나다 출발하다. 두 번째는 물려주다. 세 번째 내버려두다 놔두다. 뭐라고 했어? 떠나다 출발하다. 두 번째 물려주다. 세 번째 내버려두다 놔두다. 자,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떠나다 출발하다 영어가 영어로 느껴져야 된다고 했지. 우리가 떠나다 출발하다라고 할 땐 삼형식을 전제하는 거야. 어디를 떠나는 거지. 리빙 라스베가스. 나 닮은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왔던 유명한 영화야. 보지 마. 미성년자 관람 불가야. 꼭 그런 거면 열심히 체크해다. 지금 또 적어놨어요. 평소에 내가 설명할 땐 뒤로 돌리지 않고 이거는 멈춤을 시키고 적어요. 자, 떠나다 출발하다. 어디를 떠나다 출발하다지.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삼형식을 선택하는 거야. 자, 형식이 객관적이고 모든 영어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어를 편하게 배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그럼 물려주다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물려주다. 사형식을 자기도 모르게 선택하는 거지. 그런 다음 자, 우리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명령문이니까 주어가 생략됐어. 나를 혼자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세요. 놔두세요. 얘가 몇 형식이야? 목적보 5형식 구사한 거지. 그치? 5형식 구사한 거지. 여기서 수능 문법에 형용사, 부사, 품사 선택 문제가 나오는 거야. 나중에 알아도. 이건 내신에서도 많이 또 뒤에서 설명할 거야. 자, 우리는 뜻을 외웠지만 실제로는 우리도 모르게 형식을 판단하고 구별하면서 해석하게 돼 있다는 거야. 즉, 내가 나도 모르게 영어 문법을 응용하면서 쓰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He left his wife. His wife. 그는 자신의 부인에게 예쁜 재산이라고 말하면 큰일 나지?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었다. 자, make 다음에 money가 왔어. make money? 돈을 만들다가 아니라 돈 벌다지. 하지만 make a fortune도 써. 그럼 엄청난 재산을 버는 거야. 엄청난 재산을 버는 거야. 자, 리브 세 가지 또 뭐라고 했어? 떠나다 출발하다. 두 번째 물려주다. 세 번째 내버려두다 놔두다. 그 다음 15번. 15번의 별표 3개 쳐. 15번의 별표 3개 쳐. 자, 자기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아이한테 이 15번 문장을 해석해 보라고 해. 해석 못해요.
잘못하면 학교 선생님도 해석 못해. 응? 이건 지금 농구술 영어 수준까지 들어간 영어거든. 응? 근데 수능에도 이미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내버려. EBS 교재에서 영어 시험 문제를 내다 보니까 영어가 훨씬 어려워졌어. 응? 해석을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네가 전교 1등이라고? 그럼 전국 1등한테 물어봐. 자, 봐. 들어가 보자. 15번. Our own image in a mirror. 거울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이미지는 does not tell us. 이때 tell은, 자, tell은 뭐야? tell은 뭐야? 말하다가 아니야. 아니, 말하다가 아니야. tell은, 자, 알다, 이해하다, 구별하다, 알려주다라는 뜻이 있어. 이건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야. 거울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이미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해도 상관없겠다.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야. What we are like. 자, what we are like. What we are like. What we are like. 왠지 모르게 what에 동그라미 치고 like에 동그라미 치고 싶은 욕망의 목소리가 들렸어야 돼. 우리 첫날 첫 수업에서 what과 like가 만나면 무엇과 같으냐, 어떠냐, how지. What for? 무엇을 위해서 여기 왔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 왔냔 말이야? 왜 왔냐는 why라고 했지? 자, 그러면 what we are like는 우리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의 외모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야. 단지 only our image in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이미지만이 이때 does에다 밑줄 치고 이때 does의 역할이 뭐야? does의 역할이 뭐야? do? 하다? 자, 미리 예습한 사람들은 이게 있지. do는 앞에 나온 일반 동사를 대신 받는 대동사라고 해. 나 때문에, 자, 사실 이거 갖고 맨날 헷갈리잖아. 이거를 내가 10년 전에 강력하게 구별하는 요령을 알려줬어. 2000년, 1999년 정도에. 1999년, 그 다음부터는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서도 이 두 개 고르는 문제가 나오고 EBS 교재는 말할 것도 없이 다 나와. 자, 부끄러워하지 말고 따라해. 소두, 나두, 소두, 나두. 영화 보다가 자막에 두라고 쓰는 애들은 다 내 제자들이야. 나쁜 놈들. 내가 분명히 표준어는 도라고 가르쳐줬는데 그건 까먹은 거야. 자, 일반 동사를 대신 받는 대동사라고 했지. 명사를 대신 받을 때 대명사 쓰는 거랑 똑같아. So I do는 yes I do야. 얘는 긍정의 반복을 할 때 사용하는 거고 얘는 사실을 확인할 때 쓰는 거야. 그럼 이때 does는 대동사니까 does가 누굴 받아야 돼? tell을 받아야 되지. 자, 거울에 비춰져 있는 이미지는, 자, what we are like? 자, 알아두라고. 수능에서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 look, seem, appear. look, seem, appear. 외우라겠지? look, seem, appear. 뭐뭐처럼 보이다? how he looks. 그 다음에 his. 이게 주관식 서술형 문제야. 내신에서. 여기서 한 단어 뭐로 써야 돼? 그치? look, seem, appear에서 appearance라는 단어가 있어. 응? 잠깐만. 내가 요즘에 이런 것들이 헷갈려.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됐지 않나? 모음 앞에 이중 모음이 appear 못 오게 돼 있는데. 근데 자, 이런 게 헷갈리네. 꼭 왜 그런 줄 알아? 요즘에는 철자를 내가 직접 안 써봐. 대충 치다 보면 MS 워드나 아래 한글에서 철자를 지가 그냥 딱딱딱 만들어줘. 그러다 보니까 철자의 규칙들이 이게 예외도 꽤 많이 존재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꼭 헷갈릴 때가 있어. 자, appearance가 들어가는 거야. appearance가 들어가는 거야. 봐봐. 그러면 자, 보자고. 자, 무슨 말인가 이제 들어가 봐. 거울에 비춰진 이미지는 이건 객관적인 현실처럼 보이는 거야. 나의 객관적인 이미지가 실제로 내가 거울 속에 보는 그 이미지가 우리의 외모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이미지만이 내 외모가 어떤지를 알려주고 있다. 자, 사춘기 된 순간에 어느 순간부터 야, 너 코가 좀 이상이야. 짝짝이야.
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나면, 또래 집단의 말을 듣거나, 너 눈이 짝짝인 것 같아.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예쁜 것 같아. 사람이 정확하게 대칭형 구조가 아니거든? 그러면 그 순간부터 거울을 비춰봤을 때 진짜 짝짝으로 보인다? 그러면 진짜 거울 속에 있는 이미지가 나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야. 사람들과 사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사회 상호작용을 하면서 너의 외모가 어떻다 나는 정지웅은 사막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마치 진짜 사마귀인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지. 사람들 사이에 요거를 이제 농구술 영어 같은 데서는 사람들 사이에 상호 주관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 객관적인 것조차도 이 상호 주관적인 사회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선이해나 이미지가 자신의 객관적인 관찰 능력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좀 어렵지? 437 3.0 기초편이라고 우습게 여기는데 그랬으면 10년 넘게 이 책이 살아남지 못해요. 오케이? 자, 오늘 배웠던 것 중에 자, 우리 뭐 조심하라고 했어? 리브 3가지 뜰이 있다고 했지. 떠나다, 출발하다. 2번째가 물려주다. 3번째가 내버려두다, 놔두다인데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형식을 구별하는 거지. 판단력을 동원하는 거야. 그리고 고등학교 이상 영어에서 그 소재에 맞게 타고 들어가야 돼. 타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자, 437은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할 거야. 오케이?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자, 고생했어. 화이팅!